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사연을 들려드리는 인생 라이프입니다.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써주시면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실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서울 강동구에 거주 중인 62세 한정희님의 사연입니다. 제 이름은 한정희입니다. 올해 62입니다. 남편은 제가 40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작은 식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 장을 보고 하루 종일 주방에서 불 앞을 지켰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굽어도 아이들 생각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느덧 40이 되었고 딸은 38이 되었습니다. 두 아이는 모두 가정을 꾸려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여전히 동네에서 허름한 식당을 지키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사장님, 여전하시네요. 하고 웃어줄 때마다 마음 한켠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단한 삶 속에 외로움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 환갑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단골 손님들이 식당에 들러 작은 꽃다발이나 과일을 건네며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환갑이시라면서요? 건강하세요. 그 말에 괜히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평생 버텨온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갔기 때문입니다. 저녁 무렵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모시고 갈 데가 있어요. 준비하고 기다리세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딸까지 불러서 가족끼리 조촐하게라도 생일 잔치를 준비했을까? 말로는 생일 챙기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단 한 번이라도 아이들이 제 생일을 기억해 주길 바랐습니다. 아들이 차를 몰고 와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괜히 설레는 마음에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 풍경이 점점 도심을 벗어나자 작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얘야, 어디로 가는 거냐? 아들은 배스럽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차는 한적한 길을 달렸습니다. 마음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아이들 가족이 모두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면 맛집에서 작은 파티라도 준비했을까? 식당 일에 쫓겨 제대로 된 생일 한 번 가져본 적 없던 지난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차가 멈춘 곳은 뜻밖이었습니다. 불빛이 은은하게 켜진 현대적인 건물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실버케어 요양센터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듯 앉아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가 뭐냐? 왜 나를 여기에 데려온 거냐?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구경만 하자는 거예요. 요즘 시설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제 가슴은 이미 무너져 내렸습니다. 환갑날 아들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이 요양원이라니. 설렘으로 가득했던 기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충격과 배신감에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눈앞의 건물은 차갑고 낯설었고 마치 제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는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이제 아이들에게 짐이 된 걸까? 그래서 오늘 같은 날마저 요양원에 데려온 걸까? 제 생일은 그렇게 잔인하게 저를 꺾어버린 날로 기억되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밥이 목에 걸렸고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늙었단 말이냐? 내가 벌써 요양원을 생각할 나이란 말이냐?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었습니다. 밤이 되자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혹시 아들이 진심으로 저를 요양원에 넣을 생각이었던 건 아닐까? 시설이 좋아졌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 심해졌습니다.
저는 자꾸만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두거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지만 점점 횟수가 늘어갔습니다. 식당에서도 계산을 잘못하거나 주문을 잊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단골 손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좀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으신 거죠? 저는 억지로 웃으며 괜찮습니다. 제가 조금 정신이 없네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은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요양원 건물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내가 그곳에 들어가야 하는 걸까? 내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걸까?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혼란이 몰아쳤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상태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손님 앞에서 이유 없이 언성을 높인 적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럴 이유가 없었는데 그 순간에는 화가 치밀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도 문제는 반복됐습니다. 반찬을 냉장고에 넣어야 하는데 장롱 안에 넣어둔 적이 있었고 현관문을 잠갔는지 잊어버려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딸이 찾아와서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깜빡하세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괜히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똑바로 하고 있다. 내가 늙었다고 무시하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밤이 되면 마음이 더 불안했습니다. 혹시 내가 정말 치매일까?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러나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따로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들은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누나, 엄마가 예전 같지 않아. 치매 아닌가 싶어. 딸은 손을 내저으며 반발하더군요. 아직 멀쩡하시잖아.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남매는 서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들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고, 딸은 엄마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갈등만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두 아이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없는 줄 알고 속내를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누나, 더 늦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해. 나중에 더 힘들어질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정말 아이들에게 짐이 된 걸까? 그 무렵 오랜 친구 박말순이 식당에 찾아왔어요. 젊을 때부터 함께 동네를 지킨 친구였습니다. 말순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정희야, 너 평생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았잖아. 이제는 조금은 내 자신을 생각해도 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쌓여있던 서러움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쏟아지더라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은데 애들이 벌써 나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하더라. 너무 서럽다. 말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이웃도 치매였어. 처음엔 가족이 몰라봤지. 근데 나중에 정말 힘들어지더라. 너도 혹시 모르니 검사라도 받아보는 게 어때? 그 말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의 속내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사실 의사의 소견을 들은 상태였더군요. 초기 치매일 수 있다. 빨리 돌봄이 필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차마 저에게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요양원에 데려간 이유도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였답니다. 아들은 결국 고백했습니다. 엄마, 미안합니다. 나는 그냥 엄마가 더 힘들어지기 전에 준비를 하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아이의 진심이 뒤섞여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나한테 숨겼느냐? 나는 아직 내 발로 걸을 수 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스스로도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들과 딸, 그리고 제가 마주 앉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내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너희가 힘들다는 것도 안다. 아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하더군요. 엄마, 우리는 엄마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딸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집에 계셔주길 바랐어. 하지만 오빠 말도 이해돼.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결심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선택하마. 요양원에 잠시 들어가 보겠다.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집으로 돌아오고 아니면 거기서 지내마.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서러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곳에 있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마음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의 노인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찾아와서는 미안하다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은 서로 얽매는 게 아니라 끝까지 곁에 있어주는 거다. 나는 아직도 너희 엄마다. 그리고 너희는 내 자랑이다. 시간이 흐른 지금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병들고 약해져도 손을 놓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곁에 남아주는 그 마음이 진짜 가족입니다.